자, 네 번째 작품 하나 더 해봅시다. 자, 4번. 자, 이것도 역시 찬 기파랑가. 자, 이렇게 읽읍시다. 찬기파랑가 이게 아니라 찬 기파랑가. 자, 요거는 뭐냐면 기파랑이라는 화랑을 예찬하는 노래 또는 추모하는 노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파랑의 인품을 예찬하는 노래. 자, 평소 여기서 충남사가 흠모했던 기파랑의 인품을 뭐 하는 거 추모하고 예찬하는 노래 이게 되는데, 자, 이 노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기파랑의 인품을 비유하는 표현이 4번 나와요. 기파랑의 인품을 비유하는 표현이 4번 나오는데 요 4번의 비유적 개념을 찾아내는 과정, 요게 이 노래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자, 출발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노래만 딱 가봅시다. 열침에, 자, 열침에는 열어젖침에 이거지. 목조가 빠져있네. 자, 문을 열어젖침에 이런 정도로 해석하면 돼. 문을 열어젖침에, 나토얀 다리. 자, 나타난 다리 이거야. 나타난 다리. 문을 열침에 밤하늘에 나타난 다리. 흰 구름 쫓아 떠가난 안디야. 흰 구름 쫓아 떠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자, 창문을 열고 바라보는 저 하늘에 달과 같은 존재야. 누가? 기파랑이. 자, 왜 이 달에다가는 뭐를 비추는 달이 뭐해? 흰 구름을 쫓아가지. 늘 어때? 이상을 추구하는 존재야. 그러면서 어때? 달이라고 비유했다는 것은 기파랑이 이처럼 광명의 존재여라. 이상을 추구하는 달과 같은 존재야. 흰 구름 쫓아가는 달과 같은 존재. 이게 바로 이상을 추구하는 광명의 존재, 밝음의 존재. 이게 돼. 누가? 기파랑이. 그래서 첫째, 기파랑은 달과 같은 존재야. 어두운 하늘을 밝혀주는 달과 같은 존재여라. 그러면서 끊임없이 어때? 이상을 추구하는 존재여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네. 그래서 먼저 하나. 열침에 나타난 달이 흰 구름, 흰 구름이 쫓아가는 이상, 추구하는 이상 이렇게 돼 있지. 또는 한편으로는 무상한 삶의 모습.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새파란 날이여해. 새파란 날이. 날이가 뭐지? 날이가 여기서 날이가 두 번째. 날이는 시내를 말해. 자, 새파란 시내, 새파란 냇물 요게 되겠지. 새파란 날이여해. 자, 새파란 냇물에 기랑의 쯧이 있어라. 자, 이 새파란 나리에 기랑의 쯧. 기랑의 쯧이라 그랬지. 그러면 기랑의 쯧이 있어라. 쯧이 뭐지? 짓. 모습이 담겨 있어라. 이거. 새파란 냇물에 기랑의 모습이 담겨 있어라. 이거지. 그러면 기파랑의 모습이 뭐야? 새파란 냇물처럼 뭐하다? 맑다. 자, 맑고 깨끗한 인품 요걸 말해. 저 파란 냇물처럼 맑고 깨끗한 인품을 가진 기파랑이요. 그래서 새파란 나리에 기랑의 모습이 담겼어라. 자, 일로 날이 제벽해. 제벽이 뭐냐면 시내의 일로 나리에 시내의 제벽해. 제벽이 뭐야? 조약돌에. 제벽이 조약돌이야. 자갈 요거니까. 그래서 일로 날이 제벽해. 낭이 디니다샤온. 자, 기파랑이 지니고 계시던 마잠의 갓을 존누하죠. 마음의 갓을, 가장자리를 조금이나마 존누하죠. 따르겠나이다. 자, 그럼 여기서 뭐냐면 일로 날이 제벽해. 이로써 시내의 조약돌에 기랑의 마음의 갓이 잠겨 있어. 기파랑의 마음의 끝이 담겨 있어라. 이런 뜻이지. 그러면 여기서 시냇물에 있는 조약돌에 기파랑의 또 마음이 담겨 있어라. 그러면 조약돌은 뭘 말할까? 기파랑의 원만한 성품, 인품 요걸 드러내. 그러니까 모난 돌이 아니라 끝없이 냇물에 몽골 동그랗게 변해버린 조약돌 같은 기파랑이요. 3번 나왔는데 창문을 열어젖힘에 흰 구름 따라가는
달과 같은 밝음의 존재인 기파랑이요. 파란 시냇물처럼 맑고 깨끗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기파랑이요. 그 시냇물의 죄악들처럼 둥글둥글하고 원만한 인품을 지니신 기파랑이요. 그래서 세 가지를 통해서 기파랑의 인품을 예찬하고 있지. 자, 그다음에 마지막. 자, 아우도 역시 뭐지? 19체한가의 특징이지. 아의 감탄사. 잣까지 높아. 잣까지가 뭐지? 잣나무 가지 높아 서리 모르올 화반이요. 어떤 서리에도, 서리는 결국 뭐야? 가을하고 겨울에 내리는 눈이겠지. 그럼 서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잣나무 같은 존재야. 그럼 여기서 잣나무는 겨울에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어떤 존재? 지조와 절개의 표상인 기파랑이요. 지조와 절개의 표상인 기파랑이요. 자, 요 네 가지가 기파랑의 인품을 예찬하고 있는 사물이야.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 구절. 잣까지 높아, 잣나무 가지처럼 높아서 어떤 서리도 못 놓을, 어떤 서리도 모르올 화반이요. 화반이라는 것은 화랑의 우두머리시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 그래서 자, 내가 아는, 자, 충담사가 뭐라 그랬어? 내가 아는 화랑 중에서 가장 뛰어난 화랑이 누구다? 기파랑이다. 첫째, 달과 같이 광명의 존재요. 저 푸른 시내처럼 맑고 깨끗한 인품의 소유자요. 조약돌처럼 원만한 인품이요.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잣나무처럼 고결한 지조를 가지신, 자, 기파랑이요. 해가지고 기파랑의 인품을 뭐하고 있다? 추모하고 예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자, 전문 풀이는 여러분들 같이 보고 이해하시면 돼. 요거는 여러분이 다 가려놓고 해석해 보시면 되니까. 자, 신라 35대 경도광 때 승려 충담사가 화랑 기파랑을 추모해서 지은 노래다. 자, 향찰로 표기된 가사와 이 노래에 대한 실화가 실려 전한다. 즉, 안민가를 짓게 된 전설 속에 간단히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경도광이 영복승을 찾다가 충담사를 만나 그대가 지은 참 기파랑과 사내가의 뜻이 매우 깊다는데 과연 그런가라고 묻자 충담사가 그렇다라고 대답하였다는 대목이다. 가사의 내용은 구름 속에 나타난 달과 하늘에서 기파랑의 순결한 모습을 보고 은하수와 잣나무에서 그 이상과 절조를 찬미하여 읊은 노래다. 뭐 경도광과 충담사의 인연이 잠깐 언급되어 있는데 이건 뒤에 이제 안민가에서 다시 한번 나와. 그러면서 충담사가 노래한 거 뭐야? 기파랑의 인품을 예찬했다는 노래입니다. 이런 정도만 알면 되고요. 핵심 정리, 자, 19체고요. 경도광 때고요. 자, 추모적, 서정적, 추모적 하나만 밑줄 그어놓으면 되고요. 은유, 상징, 문답 되고 기파랑의 인품 되고요. 주제, 기파랑의 고미한 인품을 추모함, 추도함. 자, 이해만 하시면 돼. 의, 제망매가 함께, 자, 서정성이 돋보이는 향가의 백미다. 자, 아까 왼쪽에 제망매가하고 창기파랑가가 쌍벽을 이룬다. 주술성이나 종교적 색채가 없는 순수한 서정시다. 그래서 자, 뭐지, 아까 우리 초연가 같은 경우는 주술성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망매가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 우리가 자, 종교적 색채가 담겨 있지. 그런데 이 노래는 종교적 색채나 주술성이 없는 그냥 축원의 노래, 추모의 노래 이렇게 돼 있더라. 이 노래에 나타난 대상에 대한 시적화자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에 나타난 대상은 뭐지? 기파랑. 기파랑에 대한 시적화자의 태도는 뭐야? 추모하고 있고 예찬하고 있더라.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자, 찬 기파랑가 나오면 2번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다음 중, 자, 소재가 이질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자, 달, 시내, 조약돌, 그리고 잣나무. 이거하고 반대되는 게 서리, 이렇게 되지. 서리.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된다? 서리, 요게 되네. 서리. 자, 5번에 안민가 한번 봐봅시다. 안민가. 역시 이것도 찬 기파랑가와 같이 충담사예요. 충담사. 자, 충담사 요거는 자, 조금은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그거 나오나 한번 봐보자. 안 나오네 이거는. 자, 잠깐 이야기해 주면 아까 충담사가 나왔던 게 경도광 때지. 뭐 경도광까지는 여기 필요 없는데 신라 경도광 때 내유외환에 시달려 가지고 굉장히 왕권이 흔들릴 때가 있었어.
그래서 자, 한 3년 동안 계속 뭐 지금 같은 장마가 아니라 가뭄이 연속돼 가지고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왕권이 흔들리고 권신들의 힘에 좌우되게 돼. 그 상황에서 경도강이 자,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자, 이 땅에서 못 살겠다 하고 전부 다 어때? 자, 탈신라 러시가 생기게 돼. 그래서 이 땅에서 못 살겠다 하고 다 나라를 버리고 뭐 백제로 가고 바다 건너서 자, 뭐 새로운 나라를 찾아 떠나버리고 이런 일이 생기게 돼.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점점 더 흔들리게 되고 왕권은 어때? 위협받게 되지. 그때 이제 경동왕이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먼저 민심을 수습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 신하들한테 수습하지. 자, 노래를 잘 짓는 자, 뭐죠? 작곡가를 하나 찾아주시오. 그러자 자, 찬 기판한 가를 부른 충담사라는 위인이 있는데 노래를 곧잘 부른답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자, 그러면 그를 들라라 해가지고 자, 여차저차해서 나라가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 나라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도의 노래를 하나 지어주게나 라고 부탁을 한 거야, 임금이. 그때 지어준 노래가 바로 이 노래더라. 오케이? 그래서 제목을 보니까 안자가 무슨 안자? 편안한 안자. 민자가 무슨 민자? 백성 민자, 노래 가자. 결국 백성들이 나라를 떠나는 것은 백성들이 이 나라에서 편치 않기 때문이지. 그러면 나라를 튼튼하게 하려면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줘야 됩니다 하고 노래를 부른 거야. 자, 그 내용인 즉슨 봐보자. 자, 안민가 한번 봐보자. 군은 업이요. 자, 군은 임금은 업이요. 아버지요. 임금은 집안에 있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요. 신은 다사살 어시요. 신하는 다사샬. 다샬이 사랑이지. 사랑해 주시는 어머니요. 자, 임금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고요. 신하는 자애로운 어머니와 같은 존재시요. 민은 어린아이라고 하실 때 민은 백성은 자, 어린아이라고 하신다. 여기서 어린은 자,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뭐 어리석은 이 뜻인데, 그래서 어리석다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어린 이렇게 그냥 해석해도 되겠지.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본다면, 이렇게 본다면, 바꿔 말해서 임금이 신하를 자기 자식 보듯이 본다면, 자, 임금이 백성을 자식 보듯이 보고 신하들도 역시 백성들을 자, 자식으로 본다면, 엄마의 마음으로 본다면 결국 백성들에게 고해를 자르거나 백성들을 탄압하지 않겠지. 근데 지금 보니까 자, 임금과 신하들의 어때? 권위를 위해서 백성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자, 반론이기도 하겠지. 그래서 이제 바꾸어서 임금이 아버지 같고 신하가 어머니 같고 백성들이 자식 같다고 생각한다면, 서로 이렇게 여긴다면, 그러면 이제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신하가 우리 엄마야, 임금은 우리 아빠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자, 뭐라고 나와? 자, 민이 다살 알고다. 백성들이 자, 군신의 사랑을, 다샷을 알고다. 사랑을 알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역시 임금을 아버지로 여기고 신하를 어머니로 여긴다면 이들의 사랑을 알 것이다. 근데 지금은 알아 몰라? 쉬 알기 어렵다는 뜻이겠지. 그래서 민이 다살 알고다. 구물다이 살손 물생, 구물거리며 살아가는 물생. 물생은 뭐야? 모든 백성들, 꾸물거리며 살아가는 백성들. 이을 먹이다 살아. 이들을 잘 먹여 다스려. 이들이 누구야? 백성들, 물생들. 이 백성들을 잘 먹여 다스려. 이 따할 바리곡 어디 갈텨? 여기 큰 따옴표. 이 따할 바리곡 어디 갈텨? 할 때 어디 갈텨까지. 자,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가겠어? 라고 한다면, 자, 그럼 큰 따옴표 쳤지. 누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면? 백성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면. 근데 지금은 어때? 이 땅에서 못 살겠어 하고 다 내빼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때? 임금이 아버지 같지 않고 신하가 어머니 같지 않지. 그런데 앞으로라도 임금이 아버지 같고 신하가 어머니 같다면 백성들 역시 뭐야?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지. 그러다 보면 자, 백성들 입에서 저절로 뭐라고 하겠어? 야, 신라를 버리고 어디를 가겠어? 여기에 어디 신라만한 곳이 어디 있겠어? 라는 말이 나온다면, 이제 그러려면은 자, 이 백성들을 잘 먹여 다스려야지.
그치? 군신들이 더 어때? 정사를 잘 돌봐서 백성들을 풍요롭게 한다면 백성들의 입에서 이따할 바리곡 어디 갈뛰어 할지 나라 악 디니리 알고다. 나라가 유지될 줄 알지어다. 그래서 백성들 입에서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가겠어? 한다면 나라가 유지될 걸 알 것이다. 아의 동그라미 치면 되겠지. 역시 몇 구체 한가의 특징? 19체 한가의 특징. 아의 군다이 신다이 민다이 하나일단 군다이 신다이 민다이. 자, 다이가 뭐야? 다이 어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다이 그러면 당구장에서는 소리가 아니라 군다이 신다이 민다이.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백성은 백성답다면, 자,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각자 본분에 충실한다면 군다이 신다이 민다이 하나일단 나라 악 태평하니이다. 나라가 태평할 것입니다.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룰 겁니다. 그럼 나라의 태평성대를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임금이 아버지답고 신하가 어머니답고 백성이 자식으로 보고요. 임금과 신하들이 백성들을 자식 아끼듯이 아끼면 저절로 백성들의 입에서 우리 임금님, 우리 신하님이라는 말이 나와서 이 땅이 최고야 한다면 누가 이 땅을 버리고 자 나라를 떠나겠습니까? 그래야지만이 나라가 태평해질 겁니다. 결국 뭐 해야 돼? 임금은 아버지답고 신하는 어머니답고 해야 됩니다. 군다이 신다이 민다이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백성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노래인데 결국은 뭐죠? 본분에 충실하자 이거지. 자, 제 할 일을 똑바로 합시다. 이런 뜻이야. 자, 이하 감상 한번 봐보자. 안민가는 충담사가 지은 19체 한가. 이 노래는 백성을 다스리는데 왕이 지될 마음가짐과 기본, 즉 치세의 군주학이 담겨 있다. 작자는 임금과 신하와 백성의 관계를 가족관계에 대비시켜 미치고, 자, 임금과 신하와 백성의 관계를 가족관계에 대비시켜. 자, 사랑과 믿음을 전제로 각자 제 본분에 충실할 때 나라가 태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이같이 이 노래는 일반 소정시와 달리 작자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는 의도로 지어진 작가이다. 밑줄고 작가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거야. 자, 그래서 왼쪽에 핵심 정리 한번 가봅시다. 자, 핵심 정리 보니까 19체 안 가고요. 자, 그 다음에 성격 보니까 교훈적이고 유교적 돼 있는데, 유교적 네모잖아요. 유교적. 향가 14수, 25수 다 합쳐서 25수 중에서 유일한 유교적 성격의 노래야. 유일한 유교적 성격의 노래. 유일한 유교적 성격의 노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사상은 유교의 민본주의 사상, 백성이 나라의 근간이고 근본입니다. 이게 민본이지. 그다음에 주제 나라를 다스리는 올바른 길. 자, 나라를 다스리는 올바른 길에 숨어 있는 자 올바른 길은 뭐야? 본분 충실 이거지. 군다이 신다이 민다이. 자, 그다음에 교훈적 의미를 전달하기보다는 자 전달하기 위하여 자 인칭적 은유를 구사했다. 인칭적 은유라는 게 이거지. 임금, 아버지, 신하, 어머니, 백성, 아들 뭐 이런 뜻이야. 아이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자 유교적 이념을 노래한 유일한 안가. 아까 말했던 거 나왔네. 자, 그다음에 상공사 관련 작품은 영대천가 125장 요거 되는데, 자, 요것도 뭐냐면 후대왕에게 훈계하는 말이고, 요것도 임금들에게 훈계하는 성격의 내용의 노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애민정신, 민본중신, 직분에 양수하자, 국태민안. 자, 국태민안은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편안합니다. 이거지. 그래서 백성과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이 뜻이다. 자, 밑에 문제 한번 봐볼까? 자, 이 노래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경구적인 표현으로, 경구적이 뭐지? 가르침이지. 교훈적 성격이지. 교훈적 성격으로, 자, 경구적 표현으로 교훈적 의미를 드러낸다. 오케이. 그래서 군다이, 민다이, 신다이 해야지, 자,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릴 겁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 주관적 정서보다는 객관적 이념 전달에 추정하고 있다. 교훈적이니까 임금에게, 신하에게, 자,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대립적 시열을 병치.
대립적 시어의 병치라면은 아까 나와있듯이 잣나무와 서리처럼 지조와 자 시련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대립적 시어의 병치 되는데 이 노래에서는 대립적 시어의 병치는 없어.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정읍사에서는 진대와 달 해가지고 대립적 시어의 쌍이 나와 있어. 그런데 안민가에서는 안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 돼. 단순하고 소박한 은유를 통해서 화자의 의도를 명료하고 있다. 이것도 인칭적 비유면서 가족주의에 빗댄 비유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이 노래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라고 보시면 돼. 자, 여기까지 향가 셈이 한 5개 정도만 해석을 해봤고요. 뒤에는 이제 뭐 도솔가 자 나오고 자 도솔가 나오고 그다음에 모 죽지랑가 두고의 모 죽지랑가 그다음에 넘어가면은 자 뭐가 나오죠? 광덕의 원앙생가. 자 원앙생가는 뭐지? 극락왕생에 대한 염원이지. 그다음에 마지막 4번 네 번째는 또 하나의 사구체인 헌화가 실명노인인 자 속 굴고 가는 노인이 불렀던 자, 수로 부인에게 꽃을 바치는 노래 이런 내용이 조금 추가적으로 몇 개 들어가 있네. 오케이? 자, 요 부분은 자 여러분이 한 번만 쭉 정독 한 번만 해주시길.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자 고려 아니 뭐야 우리 고전 음문 중에서 두 번째 장르가 끝났습니다. 첫 번째 장르가 뭐 고대가요. 두 번째 장르가 뭐 여기 했던 향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챕터 3 보시면 이제 챕터 3 고려가요. 요게 들어가 고려가요. 그래서 이제 자 향가가 어느 시대? 신라 시대. 오케이 신라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신라의 향가가 끝나니까 이제 뭘로 넘어가야 돼? 당근 고려가요로 넘어와야지. 자 향가나 고대가요보다 훨씬 중요한 게 고려가요가 되겠습니다. 고려가요. 자 고려가요. 자 고려시대 때 불러지던 팝송 이런 뜻인데 자 7가지 내용으로 쌤이 한번 요약 정리를 해봤는데 출발 한번 해보자. 자 일단 명칭 보시면 자 고려시대 때 평민들이 부르던 노래를 고려가요라고 부른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2개 나왔지. 명칭에서는 자 1번 자 명칭 고려시대 때 불렸던 노래. 뭐 고려가면도 당연히 고려 때 불렸던 노래겠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평민들에 의해서 불렸던 노래. 가요니까 팝송이잖아. 그치? 팝송, K-팝처럼 파퓰러 이거니까 민중들에 의해서 불렸던 노래. 그래서 고려시대 때 민중들의 노래. 그래서 평민들이 불렀던 노래. 향가는 누가 불렀지? 주로 화랑이나 승려가. 그래서 향가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뭐다? 귀족 문학이다라는 거야. 귀족 문학이다. 향유계층이 귀족이다. 그런데 고려가요는 뭐가 된다? 평민 문학이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의 삶의 정치가 훨씬 더 많이 담겨 있는 게 고려가요가 되겠지. 그래서 다른 말로는 소교. 소교라는 건 뭐지? 자, 세상에서 불려진 노래, 속된 세상에서 부른 노래. 그 다음에 고속가, 옛날 소교, 장가. 자, 장가 좀 긴 길이를 가지고 있는 노래. 그 다음에 요가 뭐야? 고려가요의 준말인 요 이러면 자, 준말이 되지. 요. 형성. 자, 요거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형성. 자, 형성 보시면 고대로부터 자 내려 민요에 생성된 것으로 구전되어 오다가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조선 성종 때 이르러 자 문자로 정착되기 시작했다. 향가가 쇠퇴하면서 귀족층이 한문학의 고려 문단을 이끌어가게 되자 이와 상대적으로 평민 측에서 나타난 새로운 노래가 바로 고려가요이다. 이는 단순한 평민 문학이 아니라 고려 시대를 대표하는 자 진수라고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본다면은 고려가요가 조선시대 유학자들에 의해서 문자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남녀 상열지사라고 하여 개작 또는 삭제되어 전하던 것이 악학개범, 악장가사, 시용학부에 자 기록되어 전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오케이. 자, 2번은 어떻게 되냐면 계승 이렇게 되면은 자, 귀족 계층에서는 자, 향가가 점차 쇠퇴해가죠. 고려시대로 넘어오면서 그러다가 자 뭐죠? 귀족 계층에서는 한문학으로 가게 되고요. 다음에 나오게 될 경기체가로 발전해 가요. 그래서 귀족 문학은 나름대로 상층 문학을 형성하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자 반면에 평민층에서는 오랫동안 여기서 뭐야? 계속해서 이제 민요가 불려져 있었겠죠. 민요에서 형성된 것이. 그러다가 이제 이것들이 형을 잡아서 이제 드디어 뭐가 돼? 고려가요로 자리 잡게 돼.
고려가요가 평민층에서 불리게 돼. 근데 이제 이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당시에 평민층은 문자 생활을 했겠어, 못했겠어? 못했겠지. 향찰로 쓸 수 있었겠어, 없었겠어? 무슨 향찰로 쓰려면 한문에 대해서 일정 부분 조회가 있어야 되지. 그건 힘들었겠지. 그래서 이 고려가요는 먼저 구전이 됩니다. 구전. 입에서 입으로, 입에서 입으로, 할아버지 때에서 손자 때로, 손자 때에서 또 그 손자 때로 계속 입으로 전해지다가 조선 성종 이후에 비로소 뭘로 기록되게 되냐면 한글로 기록되게 돼. 그러니까 자, 꽤 오랜 시간 동안 꽤 오랜 동안 시간 구전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된다? 자, 조선 성종 이후에 이제 평민들 중에서 언문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면서 한글로 기록하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게 되는 고려가요는 전부 다 뭐야? 한글로 돼 있어. 단 고려시대 때 기록된 거 아니지. 어떤 학생님 고려가요인데 어떻게 한글로 기록해 놓을 수가 있어요? 전해 내려오다가 어떻게 돼 있어? 자, 조선시대 때 기록돼 있어. 그러다 보면은 자, 옛 모습에 그대로 남아있겠니? 많은 변화와 사실은 각색이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이제 이런 문학을 우리가 이제 어떤 문학이라 그러냐면 적층 문학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 적층 문학. 적층이라는 것은 층이 계속 쌓아지는 거야. 그치? 그 처음에 있었던 게 딱 기록을 해갖고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니까 이렇게 적층 문학이 돼. 적층 문학이 되다 보면 이제 후대에서 어때? 취사 선택이 되는 거지. 취사 선택이. 그래서 일정 기록에 의하면 조선시대 때 고려 문학을 보고 남녀 상열지사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 남녀 상열지사다. 조선시대 자 기준으로 보니까 남녀 상열지사다 해가지고 사리부제다 해가지고 사리부제라는 것은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노래는 아마도 남녀 간에 아주 노골적인 사랑들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 쉽게 말하면 지금은 19금적인 요소가 꽤 많았던 것 같아, 고려가요는. 그런데 이게 어때? 이제 이 노래들이 이제 조선시대의 시각으로 보니까, 유교적 시각으로 보니까, 이건 좀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실제로 우리 거기 사학자들이 봤을 때, 고려시대 때는 남녀의 성 역할이 굉장히 평등했다고 해요. 지금보다도, 2020년보다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보다도 훨씬 더 남녀의 성 역할이 평등했대요. 그건 뭐냐면 여성의 사회적 지위 같은 게 굉장히 동등하고 높았다고 해요. 근데 사실 우리는 지금 뭐 조선이라는 유교적 성리학에서 100년 정도 지났지만 아직도 못 벗어난 부분이 되게 많잖아. 최근에 그 국회에서도 원피스 입고 나타난 국회의원 보고 뭐 원피스를 입었느니 어쨌느니 막 시끄럽잖아. 아직도 그런 조금 구닥다리 같은 구시대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고려시대 때는 사실은 안 그래.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아주 뭐 남녀 간의 어떤, 농밀한 사랑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조선시대 시각으로 보니까, 나 부끄러워 해가지고 많이들 사라져버렸더라. 뭐 이런, 특징들도 있습니다. 요게 이제 계승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남녀 상열지사라는 말도 하나 밑줄 그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작가층. 자, 문자를 갖지 못한 평민, 평민이면서 개인의 독창적 창작품이라도는 구전되면서 집단적 민요적 성격을 띠게 된다. 이게 바로 뭐야? 집단적 성격을 띠게 된다. 이게 바로 적층 문학으로서의 특성을 갖는다. 수록문헌은 조선 성종 이후에 악학개범, 악장가사, 시용행학보 이런 문집에 기록되어 있다. 악시 이렇게 뭐 그냥 읽어 놓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문학사적 가치 보니까 표현의 소박한 감축성, 꾸밈 없는 생활의 정서 등을 표현으로 시조와 더불어 우리 문학사의 대표적인 시가 형식이다. 왜 그랬을까? 우리 선인들의 정서를 가장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고려가요와 시조가 돼. 왜? 평민층이 주된 향유계층이니까. 그래서 우리 평민들의 정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소박하고 꾸밈 없는 생활 정서가 그대로 드러난다. 의의는 뭐냐면 적나라한 인간성과 풍부한 정서를 유려한 국어로 표현해 국락상 중요한 가치고요. 그 다음에 경쾌한 리듬으로 고대 문학의 진수가 드러난다. 뭐 좋은 말을 써줬으니까 넘어가고 뒤에 넘어가면 7번. 7번은 좀 중요해. 7번에다는 별표 쳐놔.
자, 7번에다는 뭐가 나오냐면은 형식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형식 이렇게 돼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형식 그러면 고려가의 형식 그러면 3분 후 요 세 단어를 3분 후 요 세 단어를 딱 외워놔. 3분 후. 자, 카레도 아닌데 뭐라고? 3분 후. 선생님, 3분 후의 뜻이 뭡니까? 한번 봐보자. 3분 후의 뜻이 뭡니까? 거기 특징 한번 봐보시면. 자, 먼저,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부분 분절식 주로 3, 3, 2조, 3, 4, 4조로 구성되어 있다. 리듬이 절대적으로 고정된 것은 아니지만 서경별곡, 청산별곡처럼 3, 3, 2의 율조가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3, 3, 2의 삼음보의 율격이 주를 이룹니다. 이걸 먼저 삼음보의 율격이 주를 이룹니다. 삼음보의 율격을 갖습니다. 삼은 뭐야? 삼음보 세초마. 사러리 랐다 청산에 사러리 랐다 멸이랑 다리랑 먹고 청산에 사러리 랐다 이렇게 해가지고 3, 3, 2의 삼음보 율격이 많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대체로 뭐라고 돼 있어? 분절체 형식이다. 분절체, 분장체, 분연체. 몇 개의 절로, 몇 개의 연으로 쪼개져 있다. 청산별곡 몇 년? 8년. 동동은 몇 년? 13년. 정과정은 정석가는 몇 년? 6년. 설경별곡은 몇 년? 3년. 물론 정과정 같은 경우는 단연시도 있긴 해. 자, 그 다음에 순우리말로 구전된 나중에 정착되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후렴구가 발달했다. 후렴구가 발달해 있다. 자, 얄리얄리얄라정 얄라리얄라 어디서 나오는 거지? 우리 청산별곡에서 나오는 거지. 그치? 위증질과 대평성대 가실에서 나오는 거지. 아우 동동다리 동동동동 동동다리 동동에서 나오는 거지. 이처럼 후렴구가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더라. 그건 뭐냐면 민요에서 고려가요로 가는 과정에서 노래로 불려지다 보니까 그렇더라.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3분 후. 3음보, 분절체, 후렴구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이걸 뭐라 그래? 3분 후 이렇게 말하더라. 후렴구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상의 특징 뭐니까 첫 번째, 현세적이며 향락적이며 주로 남녀 간의 사랑, 자연에 대한 애찬, 이별에 대한 아쉬움 등 평민들의 숨김없는 인간성을 나타낸 것이어서 소박하고 풍부한 감정과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했다. 여기 진솔하게 표현했다. 밑줄. 이게 가장 중요해. 어떤 선비들의 위선적 태도가 아니라 평민들의 노래이기 때문에 다 필요 없고 여러 가지 내용 그냥 아주 꾸밈없이 진솔하게, 순박하고 소박하게 그렇게 노래한 게 바로 뭐다? 고려가요다. 그래서 뭐 연모 이런 것들이 있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보니까 남녀 간의 애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다수의 작품이 장대했으나 조선조 유학자들이 남녀 상열지사라는 이유로 문헌에서 빼버렸습니다. 빼버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케이. 주제는 풍류적이고 현세적인 주제다. 그러니까 뭐 평민이니까 삶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요렇게까지가 자, 고려가요에 대한 기본 개념학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려가요에 대한 기본 개념학습. 자, 작품이 이제 정과정이 나오고 가시리가 나오고 서경별곡이 나오고 5번에 동동이 나오고 자, 5개 정도 나왔는데 오늘은 정과정 하나만 해봅시다. 자, 1번에 자, 3-1번에 뭐가 나와? 정과정 나오는데 작가가 누구라고 되어 있니? 정서라고 돼 있죠. 정서라고 돼 있는데 자, 정서의 호가 뭐냐면 과정이야. 과정이라는 것은 오이과자에다가 정자정자야. 그래서 원두막이야. 오이 원두막 뭐 이런 뜻이야. 그래서 정과정 그러면 정서라는 뜻이야. 과정, 정서 이거니까 자기 이름을 내건 자, 뭐다? 노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노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향각의 고려가요다라고 말해. 향각의 고려가요다. 향가를 닮아있는 고려가요입니다. 그러니까 고려가요긴 한데 향가를 굉장히 많이 닮아있어. 그러니까 향가가 신라시대 때까지 불리다가 고려초까지 잠시 넘어오는데 그 고려초에 불려졌던 향각의 고려가요가 두 개가 있어. 예종의 도의장가하고
그 다음에 저기 뭐지? 요거 정과정하고. 그래서 향가를 닮아 있는 고려가요입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떤 부분이 선생님 이렇게 향가를 닮아 있어요? 라고 보시면 전체가 몇 줄로 돼 있나 한번 세봐봐. 11줄이지. 11줄인데 8행하고 9행은 되게 짧지. 말인 말이 분겨, 자 스르 분더 아으 이렇게 돼 있지. 이거는 굉장히 짧다 보니까 의미적으로 하나의 구절로 볼 수 있어. 그러면 몇 줄이 돼버려? 자 10줄이 돼버리지. 그리고 자 보통은 이제 19제 향가에서는 9번째 행에서 뭐가 나왔어? 9번째 행에서 감탄사가 나왔는데 이건 9번째는 아닌데 10번째 행에서 아소 이 말이 나온 거 보니까 자 향가의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진 않아. 왜? 향찰도 아니니까. 그런데 향가를 꽤 많이 닮아 있는 고려가요입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먼저 자, 이 노래가 나오게 된 배경은 뭐냐면 이 정서는 고려 의종의 외척이었어. 그런데 외척이다 보니까 다른 권신들로부터 늘 어때? 경계의 대상이야. 왜냐면 외척이 권력을 잡으면 어때? 권력이 집중되고 자 권력이 남용될 거가 봐 모든 권신들이 늘 어때? 이 정서를 경계했어. 그래서 상소가 계속 빗발친단 말이야. 정서를 가까이 두면 아니 되옵니다. 영모를 꾀하고도 남을 놈입니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우리 사귀보듯이 상소가 나와. 그래서 의종이 어쩔 수 없이 중신들의 말을 쌩깔 수가 없어서 여기 정서를 불러가지고 자 이런 상소가 빗발치니 지금 여기 고래에 있는 게 불편할 듯 하니 조금 저기 조용한 데 가서 좀 쉬었다 오게나 해가지고 저기 이제 표면적으로는 부산 동네로 귀향을 보내게 돼. 정서 입장에서는 그치? 정서 입장에서는 자기가 임금님에게 부담되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고 또 이참에 좀 내려가서 책도 읽고 자 뭐죠? 자연도 즐기다가 보면은 또 임금님이 나를 신뢰하니까 언젠가 조용해지면 불러준다고 하니까 그냥 편한 마음으로 자 뭐지? 소풍 가듯이 저기 부산 동네로 귀향을 가 있었던 거야. 그럼 이제 그 의종이 이제 좀 조용해지면 자기를 불러줘야 되잖아. 그런데 이게 몇 년, 5년이 가고 7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안 불러주는 거야. 그럼 이대로 놔두면 정말로 자기가 영모에 가담하고 잊혀진 남자가 돼버리잖아. 사실은 자기는 아무런 죄도 없고 의종을 위해서 임금님 위해서 자기가 희생한 건데 그래서 자 이와 같이 자기의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부른 노래가 정과정이야. 그럼 이 노래는 뭐가 들어가냐면 사실은 제가 그냥 임금님에서 위한 거지 내가 영모에 가담한 게 아니에요. 이대로 있으면 제가 마치 영모에 가담한 게 되잖아요. 저는 결코 죄 지은 게 아니랍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임금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왜 그 약속 잊고 계십니까? 제발 다시 저를 자 불러주시옵소서 하는 두 가지의 마음을 담아서 부른 노래가 이 정과정이라는 노래야. 오케이? 해석이 조금 자 생략된 부분이 많으니까 잘 따라와 보자. 자 출발 한번 해봅시다. 내 님을 그리사와 내 님을 자 내 님은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내가 님을 이것도 되고요. 나의 님을 이것도 되고요. 상관없겠지. 자 내가 님을 그리사와 뭐야? 그리워하여 운이다니 울며 지내니 내가 님을 그리워하여 울며 지내니 산 접동새난 이슷하요이다. 저 산에 있는 접동새와 내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 내 처지가 저 산에 있는 무엇과 비슷해? 접동새와 비슷합니다. 늘 울며 지내지요. 그러면 우는 내 마음을 접동새에다 뭐 해놨어? 집어넣어놨지. 자 이게 바로 뭐? 감정의 입이다 이거 되지. 요건 접동새는 뭐가 된다? 감정이입의 대상물입니다. 이게 되지. 감정이입의 대상물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감정이입의 대상물이다. 내 님을 그리사와 운이다니 자 내가 나의 님을 그리워하여 울며 지내니 산 접동새난 이슷하요이다. 저 산에 있는 접동새와 내 처지가 비슷합니다. 아니시며 거칠으신 달 아의 아니시며 주어가 빠져 있어. 무엇이 아니며 거칠으신 달 거짓이라는 것을 무엇이 자 뭐가 빠져 있냐면 내가 영모에 가담한 게 아니라는 것과 내가 영모에 가담한 게 거짓이라는 것을 아니시며 거칠으신다 그러면 내가 영모에 가담한 게 아니라는 것과 내가 영모에 가담한 게 거짓이라는 것을 잔월 효성이 알아시리라. 잔월 효성이 알아시리라. 무슨 말일까? 잔월과 효성이
잔월이 뭐야? 남은 달빛과 효성, 새벽 별빛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면 내가 영모에 가담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자기 무죄를 말할 때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여기서 잔월 효성은 천지신명의 뜻으로 해석하면 돼. 하늘도 알고 땅도 압니다. 그래서 아니시며 거칠으신 달 내가 영모에 가담한 게 아니라는 것과 거짓이라는 것을 자 잔월 효성이 천지신명이 알아시리이다. 천지신명이 알고 계십니다. 넋이라도 님은 안 된 여자라. 넋이라도 있다면 님은 안 돼. 님과 함께 여자라. 여다가 뭐지? 살다 이 말이네. 자 넋이라도 있다면 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넋이라도 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벽이 더시니 니러시니까 벽이 더시니 밑줄거나 밑줄이 빠져있네. 그래서 벽이 더시니는 두 가지로 해석이 돼. 벽이 더시니는 두 가지로 해석이 돼. 자, 첫째 뭐라고 돼 있어? 자, 내가 뭐지요? 자, 역신이라고 우시던 사람이 오타가 났네. 자, 내가 역신이라고 우기던 사람. 여기서 역신은 귀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모에 가담한 신하를 말해. 내가 영모에 가담했다고 우기던 사람이 우시던이 아니라 우기던 사람이 니러시니까. 그러니까 누가 나를 영모에 가담했다고 씹었습니까? 요 뜻이 하나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약속을 어긴 사람이 늘어시니까. 약속을 어긴 사람이 대체 누굽니까? 이건 누구도 보건 말이야. 임금 보고. 임금님께서 나한테 약속해 줘놓고 왜 약속 안 지켜? 약속 어긴 거 임금이 약속을 어긴 거지. 나는 약속 어긴 게 아니잖아. 하소연하고 있지. 다시 이제 넋이라도 님은 안 돼 여자라. 넋이라도 있다면 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벽이 더시니 니러시니까 제가 영모에 가담했다고 우기던 사람이 대체 누굽니까? 아니면 저와의 약속을 어긴 사람이 대체 누구입니까? 과도 허물도 천만 없소이다. 이것도 조가 빠져 있어. 나는 과오도 허물도 과오도 잘못도 천만 없도소이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눈꽃만큼도 잘못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말잇 말이신뎌 스릇분뎌 말잇 말이신뎌. 자 여기서 말잇 말이신뎌는 무슨 말? 뭇 사람들의 말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말입니다. 어떤 말? 여러 사람이 모함하는 말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함하는 말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함하는 말입니다. 스릇분뎌 슬픕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 사람이 저를 씹는 통에 이런 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슬픕니다. 자, 님이 나를 하마 니 자신이니까 님이여 나를 하마 벌써 잊으셨나이까. 자, 나랑 약속해 줬잖아. 그런데 벌써 잊으셨습니까? 아소니마 나의 님이여 도람 들으샤 쾌오셔셔. 도람 들으샤 다시금 들어서 제 말을 다시 듣고 쾌오셔셔. 쾌다가 뭐였더라? 사랑해 주소서 이거지. 저를 사랑해 주소서.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에는 사랑에 대한 하소연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를 전체적으로 전문풀이 있긴 하지만 자연스럽게 한 번만 선생님이 더 해석해 볼게. 자, 가보자. 내 님을 그리사와 우니다니 나의 님을 그리워하여 울며 지내니 산 접동새난 이스타요이다. 저 산에 있는 접동새와 제 처지가 비슷합니다. 아니시며 거칠으신 달 제가 영모에 가담한 게 아니라는 것과 거짓이라는 것을 잔월효성이 알아시리이다. 천지신명이 알고 계십니다. 넋이라도 님은 안 돼 여자라. 넋이라도 있다면 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벽이 더시니 리러시니까 절 모함하던 사람이 대체 누굽니까? 약속을 어긴 사람이 대체 누굽니까? 과도 허물도 천만 없소이다. 저는 정말 과도 허물도 잘못도 허물도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말이신뎌 스릇분다. 뭇 사람들이 모함하는 말입니다. 슬픕니다. 님이 나를 하마 니 자신이니까 님이여 저를 벌써 잊으셨나이까. 아소니마 토람 들으샤 배우셔셔. 나의 님이여 내 말을 다시 듣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해되죠?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죠. 저는 정말로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때? 저를 다시 불러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오른쪽에 한번 봐. 핵심 정리 한번 봐봐봐. 자, 향각의 가요. 향각의 고려가요. 향가를 닮은 고려가요다. 그 다음에, 자, 연군 지정을 노래하고 있다. 자, 요건 뒤에 나오는데, 자, 의 봐봐봐. 의. 19체 향가의 전통을 잇는 3단 구성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충신 연주지사. 밑줄 거. 충신 연주지사. 연자는 그리워할 연자의 주자는 주인 주자야. 그래서 충신이 주인을 사모하는 노래. 여기서 주인은 누구겠어? 임금이겠지. 그 다음에 유배문학의 원류다. 이거죠. 유배지에서 부른 노래야. 부산 동네에서 부른 노래. 그래서 유배문학의 원류를 형성하고 있다. 자, 이해와 감상 봐봐. 이 노래는 고려 의종 때문인 정서가 귀향지 동네에서 임금의 소환을 기다리다 소식이 없자 지어 부른 작품이다. 자신의 결백함을 밝히고 미추고 자신의 결백함을 밝히고 선처를 청하기 위해 지은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 노래는 향찰로 표기되어 전해지는 향가는 아니지만 형식 면에서 볼 때 19체 향가의 전통을 잇고 있으며 3단 구성이나 11행, 아소이마 같은 여음구는 모두 향가체 가요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 노래에 나타난 형식의 동요나 격조 낮은 표현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 형식의 자유로움과 표현의 진솔함을 이해할 수도 있다. 자유로움과 진솔함은 곧 고려속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작품이 향가에서 고려속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향각의 고려가요입니다. 이 말이지. 그래서 향차는 있든 향가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3분후의 형식을 정확히 또 지키고 있지는 않지. 그래서 뭐 정형적인 고려가요는 아닙니다. 그래서 향가의 모습과 고려가요의 모습이 믹스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1번. 알맞은 것 이렇게 되어 있네. 자, 1번 보니까 지난 삶에 대한 회고가 주요 정서이다. 회고라는 것은 뭐지? 자기 삶을 되돌아보는 일이지. 회상이지. 자, OX, X. 자연물에 의탁해 서정적 자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OX, O. 여기서 화제의 정서를 의탁한 자연물이 뭐야? 접동세.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시어가 접동세. 2번 오케이. 외부 상황을 수용함으로써 내적 성장의 계기로 삼고 있다. 그러면 뭐야? 자기가 지금 위배되어 있는 상황을 자기가 받아들여야 되지. 근데 이런 외적 상황으로부터 뭐 하고 싶어?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지. 이상적인 세계와 삶에 대한 동경을 강렬히 표현. 이상적인 세계도 없고요. 삶에 대한 열망이 드러나는 내용도 아니지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2번 보니까 기억부터 미매된 설명을 알맞지 않은 것 돼 있네. 자, 기억 보니까 어디 있어? 자, 잔월효성 화자의 결백을 입측할 천지신명으로 해석할 수 있다. OX O. 그다음에 이별의 원인을 화자의 탓으로 여기고 자책하고 있다. 자, 니은 어디 있어? 넋이라도 님은 안 돼 여져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는 넋이라도 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별의 원인을 화자의 탓으로 여겨 자책하고 있다. 자, 이건 조금 자 보류해보자. 그 다음에 디귿 님이 나를 하마 니 자신이니까 님이여 나를 하마 니 자신이니까 자 약속을 지키지 않는 님을 원망하고 있다. 그 다음에 아소니마 도람 들으샤 개오셔셔 아소니마는 19체 향가의 전통을 잇고 있다 이랬는데 니은하고 디귿은 좀 연결이 좀 잘못되어 있나 보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기억하고 니을은 맞지요. 그치? 기억하고 니을은 맞는데, 자, 여기서는, 디귿이 어디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님이니까, 어딨어. 님이 나를 하마 니 자시니까, 님이 나를 하마 니 자시니까, 이거는 원망하고 있는 거는 속으로 드러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전혀 틀린 건 아니야. 그치? 님을 원망하는 마음은 숨어져 있어. 그렇다고 해서 겉으로 드러내는 거는 아니고,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는 3번으로 돼 있는데, 나중에 바꿀게. 2번이 되는 게 타당할 것 같아. 넋이라도 님은 안 돼, 년여라. 이거는 이별의 원인을 나한테 찾고 있다. 이런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없지. 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뭐 이런 뜻이야. 그래서 정답은 몇 번으로가? 2번으로 가줍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오늘은 요 놈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고려가요 끝내고 그다음에 경기체가까지 다음 주에 고려시대 문학 마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까 저기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 수요일 날 보는 시험은 문법 편은 딱 통사론까지 오늘 배운 데까지만 낼 거야. 안 배운 건 안 낼 거야. 뭐 표준어랄지 맞춤법이랄지 띄어쓰기랄지 문장보랄지 외래 이런 건 안 낼 거야. 그다음에 어법도 안 낼 거고요. 문법 편은 딱 거기까지만. 오케이, 거기까지만 내고 문학하고 비문학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상 시험장에 들어가도 국어는 모르는 것도 나오잖아. 모르는 작품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해석이나
감상의 능력이 필요하니까 몇 개 낼 거야. 그리고 한자도 선생님 말이 한 2개 정도는 낼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인 공무원 시험의 유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풀어주시면 될 듯 합니다. 알겠죠? 자,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